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중에 하나죠. 바로 위증교사 재판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이제 본 재판은 한 달 남은 상황이에요. 이 재판을 앞두고 핵심 증인, 그 핵심 증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조선일보 12면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다. 두려움에 떨고 있다. 재판을 서둘러 달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인물들이 최근에 관련된 사람입니다. 이 대표와 이 사건이 극단적 선택과 연결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계속 그런 사건이 이어지고 또 최근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 교통사고 당하니까 그 핵심 증인들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문 보셨는데 자, 최 변호사님. 유동규 전 본부장 사고를 언급했다고요? 변호인 의견서에서 밝힌 내용이 지금 언론에 공개된 것 같은데요. 유동규 어떻게 보면은 옛날 본부장의 어떤 증인을 하고 마치고 돌아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교통사고, 8.5톤 트럭이 차를 덮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지금은 본인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재판을 진행해서 온 가족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요. 그 맥락이 뭐겠습니까?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생활하는 때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 정진상 씨의 불리한 법적 증언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그날 저녁에 이 사건이 발生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위증교사 사건의 교사범, 핵심적인 사람은 이재명 대표. 결국 이분으로서는 법정에서 본인은 자백을 하고 이재명 대표는 부인을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앞에서 본인이 선서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하면 나는 도대체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본질적 두려움, 그것을 이 변호인 의견서에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언론이 밝혀진 것처럼 본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지금 증언하러 갈 때 여러 차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했고 특히 본인이 직접 증언하러 가는 날 아침에도 가기 싫어가지고 했던 때에 전화 와서 꼭 나가서 증언해라라고 지금 그 검찰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법정에서 대놓고 이재명 대표 앞에서 했을 때에 나는 어떤 보복을 당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불안감은 재판부도 합리적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사건을 빨리 신속하게 해서 우리 이 불안함을 해소해달라.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예. 자, 그러니까 위증교사의 그 증인, 핵심 증인이 얘기한 건 두 가지예요. 근데 이건 분리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불안하다. 그리고 재판 서둘러 달라. 불안하다는 거는요. 이건 저희 언론에서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안한 건 본인의 어떤 심리 상태거든요. 하지만 재판을 서둘러 달라. 이거는 그동안 재판 계속 늦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을 서두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전화를 받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먼저 가서 이 증인의 핵심 증인이 경찰서에 자수한 거 아니에요. 압수수색 받다가 녹취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사실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이 핵심 인물이긴 하지만 본인이 드러내고 뭔 걸 한 건 아니다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 사건 자체도 검찰이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다가 나온 지류 사건입니다. 검찰이 백현동 사건을 압수수색할 때 이 백현동의 로비스트인 김인섭 씨를 압수수색하면서 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핵심 증인인 김진성 씨 주거지도 포함이 됐었습니다. 이때 김 씨가 2019년 2월 14일 이 대표의 재판에서 위증한 정황이 포착된 건데 김 씨가 2018년 12월부터 이 대표와 통화 녹음을 했던 파일이 발견이 된 거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김 씨는 처음에 검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었는데 이 녹음 파일이 나오자 이제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녹음 파일에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전화를 계속하면서 재판 증인으로 나와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렇게 위증 요구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겁니다. 예. 그래서 어제는 이 위증교사 혐의 2차 공판 준비일 기일이었는데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는 아니고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 공소장에는 위증에 해당하는 진술이 무엇이고 이 대표 의사가 무엇인지 연결되지 않는다면서 좀 그 부분을 특정해달라 이러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사람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위증이거든요. 그런 얘기 해주면 되지 그 텔레그램으로 우리가 그 변론 요지 그거 보내줄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해야 될 게 바로 그 사건과 관련된
또 증인을 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불안하다라는 건데 또 하나는 불안하다는 얘기 이제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이거 괜히 또 오해를 살 수 있어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둘러라는 부분이에요. 왜 서둘러야 되느냐?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변호인을 최근에 바꿨답니다. 이러면서 변호인이 나 그 사건 뭔지 모르겠는데요. 서류 이거 좀 봐야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네요. 이러면서 또 재판 지연 전략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김 씨 측 변호인 얘기로 이 과정 들어보시죠. 오늘 그 피고인 이재명 측에서 변호인을 새로 바꿔서 기록을 못 봤다는 등 수사 기록을 봐야 된다는 등 지금 이 사건이 새롭게 뭐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애초에 있었던 그 위증 사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증거 조사한 거는 이재명과 이 피고인 김진성 사이에 녹취록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상.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수사한 것도 없는데 뭐 수사 기록을 봐야 된다. 이 자체가 결국에는 총선 전까지 재판 결과를 안 나오게 하려는 그런 지연 작전의 하나일 뿐이다. 자, 원래 이 사건은요, 아주 뭐 법리가 간단하다. 전문가들 얘기는 금방 끝낼 수 있는 사건이다 그랬는데 이걸 뭐 합의부에서 하네, 뭐 단독으로 하네. 그래서 시간 쭉 끌었고 이제는 또 변호인이 새로 바뀌면서 또 시간을 끌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인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대장동 사건과 병합하느냐 병합하지 않느냐 뭐 이걸 이제 가지고 또 시간을 끌었었죠. 예. 뭐 그게 원래 병합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고 검찰은 분리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그 결정을 한 달 정도 끌다가 내렸어요. 자, 그것도 이제 재판 지연이고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분리해서 재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공판 준비기일을 무려 2번을 열었어요. 예. 한 달 정도 간격으로 2번을 열다가 내년 이제 1월 8일에 그 공판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진성 씨 측 변호인이 빨리 끝내달라 뭐 불안하다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1월 8일에 분리해서 또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와 이 김진성 씨를 분리해서 먼저 김진성 씨에 대해서 결심을 하겠다. 아마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러면은 나중에 선고도 결국 분리하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제 김진성 씨 선고만 나오고 이재명 대표 선고는 그 후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합리적인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재판 자체가 뭔가 변호인까지 바꿔놓고 뭐 이렇게 되면 하여튼 이재명 대표 측은 총력을 다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총선 전에는 나오지 않도록 하려고 온갖 수를 쓰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